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제 표본관을 만드신다거나 좀 고객분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어린 애들이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만 주로 이제 내가 군뱅이 사육을 하면서 다른 곤충들도 소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먼저 이제 곤충을 채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 야외에 있는 그 생물을 채집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용, 연구용으로 하는 것은 뭐 일부 허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이 상업용으로 대량 채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연구, 분류 연구는 채집 먼저 잡아와야 되겠죠. 예. 그 다음 표준화, 그 다음 자료관리, 동정 그리고 분류 연구로 이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집물을 보관하고 그 다음 길러서 표본을 제작하고 그 다음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표본 관리를 하고 표본 관찰, 그 다음 분류 및 동정을 합니다. 곤충 채집 및 채집물을 보관하는 것은 적절한 채집 방법은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면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루 종일 다녀도 두 마리도 한 마리도 제대로 채집 못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낭비가 크죠, 그죠? 그 다음 채집 방법의 종류와 각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면 채집 대상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곤충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초목, 풀이나 나무꽃, 꽃이나 열매, 잎, 가지, 줄기, 그 다음에 껍질, 밑이나 죽은 나무, 버섯, 그리고 동물의 시체, 분뇨, 돌, 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데 동물 시체 같은 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 채집 후 연구실에 이루어지는 예,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살충제는 에틸 아세테이트 이게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표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살해있는 거 표본을 그냥 못 두죠.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 에틸 아세테이트를 소량 솜에 묻혀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막상이나 막 형태의 날개의 곤충은 습하지 않도록 죽으면 즉시 꺼내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연약한 것은 좀 약한 것은 알코올 7, 80%. 요것은 알코올 뭡니까 주정이 95%, 99%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뭐 90%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게 판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채집자는 채집 방법 이외에 채집물을 보관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채집 후에 즉시 표본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만 표본 제작은 채집 후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좋은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표본을 만들기 전까지 채집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채집 후의 보관은 각 분류군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목표는 가능한 온전한 상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 냉동 상태로 보관하면 연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연화는 뭐냐,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너무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부러지죠. 핀을 꽂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스럭 하고 어스러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거치지 않아도 표본을 만들 수 있다. 냉동 상태로 하면 보관할 경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냉장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냉동 시설이 없으면 습기가 없고 어두운 곳에 냉암수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프탈렌이나 파라디클로로벤젠 PDB라고 합니다. 이것을 함께 넣어주면 개미나 수시렁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뭐 개미들이 많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나프탈렌 이런 거. 우리가 어머니들 옛날에 보시면 옷
그 옷장에 나프탈렌을 많이 넣어 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제 이 좀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애들이 안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나가셔서 포획 및 포충망 채집, 어떤 분들은 가서 뭐 손으로 이렇게 막 잡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그 표본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획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감을 따려고 하면은 뭐 합니까? 감 따는 거 그물망이 있죠. 그물망을 갖고 딱 거기 집어넣고 돌리듯이 망을 갖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포충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곤충을 육안으로 관찰한 다음 이게 뭐다 하고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도구의 사용력에 따라 포획과 포충망 채죠, 그죠? 채집, 네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먼저 잡는 것은 이제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당한 장소 가서 발견하고 망으로 잡고 망에서 상처가 안 가도록 해서 딱 손으로 잡아서 바로 이제 운반이란다. 그 다음 단계로 저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가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 채집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잎에 굴을 만드는 곤충이라든지 그 다음 줄기에 구멍을 파는 곤충, 벌레 혹을 만드는 곤충, 잎을 말고 그 안에 사는 곤충, 토양 속이나 식물의 지하 뿌리에 기하는 곤충들은 이게 손으로 하지 않으면 핀셋이나 이런 걸 안 하면 이게 또 그 날아다니는 곤충은 포충망으로 이렇게 뜰채처럼 잡지만 그런 것들 이용해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포획이죠. 그 다음 포충망 채집,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날아다니고 뭐 많이 움직이고 이런 애들 망을 갖고 이제 채집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특히 이제 나비, 잠자리 뭐 이런 애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딱정벌레, 벌, 노린재 큰 것을 잡을 때도 많이 쓰고, 이 방법은 이제 순발력이 많이 용되죠. 원하는 곤충을 잡기 위해서는 곤충의 습성이나 서식처, 출현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필요한 도구로는 포충망, 삼각지, 독병 등이 있고, 곤충 발견하면 포충망이 닿는 거리까지 접근하거나 곤충이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재빠르게 포충망을 휘두릅니다. 그 다음 포충망을 휘두른 후에 포충망 입구를 아래쪽으로 접어서 채집물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쓸어닦기라는 스위핑이라고 하는 스윅 하는 거죠. 풀이나 나무 위로 포충망을 이리저리 휘둘러 곤충을 잡는 채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채집하다 보면 망이 너덜너덜해지기 쉬우므로 포충망을 너댓 개 정도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쓸어잡기는 포충망을 흔드는 작업과 채집한 벌레를 죽이는 작업의 2단계인데 나뭇잎이나 가지가 많이 들어가면 포충망이 무거워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끝난 후 채집물을 골라내기가 까다로워지면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산야에서 쓸어잡기를 할 땐 작업 특성상 진드기, 매개질병에 많이 노출될 위험성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화 있잖아요. 장화나 군화 이런 걸 신고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손은 반드시 긴 소매, 얼굴도 우리가 벌 작업할 때 쓰는 걸 반드시 쓰고 다니셔야 벌의 위험성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쓸어잡기를 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곤충을 잡게 됩니다. 곧바로 표본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연화 과정은 빌판 어쩔 수 없는 불필요한 경우에만 해라. 그 다음에 틀어잡기, 비팅이라고 하는데 곤충이 떨어질 위치에 낮은 망을 쳐놓고 나뭇가지 막 흔들다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흔든다, 두드린다 그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아다니는 거는 뭐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빛으로 유인하는 것. 곤충은 주로 이제 빛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죠. 빛 따라. 그래서 곤충들이 빛에 이끌리는 습성을 이제 이용을 하는 채집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수많은 곤충들이 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곤충들을 많이 잡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죠? 다른 광원과의 경쟁을 줄이려면 달빛이 없고 흐린 날을 골라 채집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여름에 가로등 밑에 곤충들이 엄청 많이 죽어 있죠. 시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곤충들이 빛을 따라서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레이즈 트랩, 이건 트랩입니다. 곤충이 장애물을 만나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됩니다. 트랩은 텐트형 장애물과 텐트를 지지하기 위한 시설물, 트랩 안에 들어오는 곤충들을 죽여서 보관하기 위한 포충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곤충을 죽이는 데는 DDVP 등이 이용됩니다. 트랩을 설치한 곳에 자주 방문하기 힘들거나 나비목 이외의 곤충을 주로 채집할 목적이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트랩의 특성상 곤충을 죽이는 장치는 반드시 텐트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황색 수반은 곤충이 특정 색채, 형태, 번쩍거리는 빛, 움직이는 모양 등의 자극을 받아 몰려드는 점을 이용해서 채집 장치를 비주얼 트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트랩. 비주얼 트랩에는 번쩍거리는 검은 공을 이용해서 등해류를 채집하는 방법. 그 다음 특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흡혈,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죠. 이것을 채집하는 버게스, 영어도 해서 죄송합니다만 등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황색 수반을 이용하는 요겁니다. 황색 수반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점착제 달라붙는 그 재료를 그냥 풀은 안 되겠죠. 좀 강한 풀 이용한 방법으로 표본을 얻을 수 이 표본을 넣는데 달라붙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이 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it for trap이라는 건 배성, 배한다. 주위에 맴도는 곤충이 트랩 안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알코올이나 에틸렌, 글리콜을 넣어주면 떨어진 곤충을 바로 죽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당밀 채집, 막걸리에 흑설탕을 넣어서 이거 우리들이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죠? 끓인 뒤에 나무에 바르면 나무 진에 모이는 곤충들이 위에서 채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 식물체를 세척하는 것, 식물체 전체를 세제를 넣은 물에 씻어 채로 걸러 육안으로 보이지 않거나 식물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곤충들을 채집한다. 채했던 모든 곤충은 70% 알코올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내부 기생성 곤충 채집, 그 다음에 토양 곤충 채집, 그 다음 물에 띄우는 법, 채를 이용하는 거, 물에 띄우는 거, 브레스 장치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 물에 기생하는, 서식하는 곤충을 채집하는 거, 그 다음에 사육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요 장치들도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